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시알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또 땅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 문제,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끝무렵에 전화해서 상담 못 받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찍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알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택배 물량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아주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 계속 접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 부재 중 택배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재 중 택배가 사라져서 이제 분실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와 관련돼서는 이제 택배가 분실되거나 또는 도중에 파손된 물건을 배송받았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크게 이제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택배라고 하는 것은 글자 뜻 그대로 물건을 받을 사람의 집에 배달해 주는 운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중도의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일단 택배 회사의 책임이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취인 부재 시 수취인 양해 없이 그냥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간 바람에 분실되었다면 이거는 제대로 배송된 경우가 아니므로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그 수취인 부재 시에 경비실에 맡기도록 양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문자나 이 카톡으로 그 언제에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배달 예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부재일 때는 언제 맡겨달라는 아마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경비실에 맡기도록 양해가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경비실에 맡긴 것으로서 운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그 후 경비실에서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물건이 좀 파손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송 도중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물건이 이제 파손된 경우, 그와 같은 물건을 배송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택배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뭐 책임 그에 관한 입증만 된다면은 뭐 책임 소재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택배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완전한 물건을 그 처음에 배송 의뢰한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책임 소재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파손된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는 되도록 수령하였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이에 관한 사진 등 증거를 남긴 후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택배회사에 통지해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택배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의 구매에 따른 택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일반인들 사이의 어떤 택배가 아닌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직접 파손된 사실을 알려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
보통 이제 그릇 같은 경우 사기로 된 그릇 예. 이제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예.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사진을 그렇습니다. 좀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신속하게 그리고 택배회사나 그 판매회사에 또 이와 같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운송 중에 시일이 경과돼서 부패 가능에 있는 이런 신선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배송에 앞서서 그 택배회사에 그와 같은 신속 또는 파손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배송 시에 이와 같은 점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공동 책임을 지지 않을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 그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단가나 종류가 그대로 다 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상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다툴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그 구매자에게 완전한 형태로 배송이 되지 않고 중간에 그와 같이 파손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역시 제1차적으로는 판매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물건 구입 시 구입 가격이 있으면 이제 쉽게 이 물건이 얼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물건 가격 책정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은 뭐 부모가 어떤 자식한테 그 농산물을 보낸다든지 일반인이 일반인 사이에 택배를 이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택배를 접수할 때의 그 종류가 뭔지 거기에 대개는 기재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가액을 거기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도 알 수 없고 그 접수를 받는 사람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좀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가게에 상가가 있는데, 저기 상가가 많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고, 손님이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게 책임인가요? 글쎄, 그거는 화장실은 이제 그와 같이 그 상가 건물이라면은 이제 우리 그 집합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가도 있고 또 그 위에 뭐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가만 있어요. 상가만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이나 계단이라든지 또 뭐 이런 이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이제 여러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 계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단이 예를 들어서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예를 들어서 계단에 어떤 손잡이가 없거나 계단의 발판의 넓이가 보통 규격보다 이 작아서 적은 규격이었기 때문에 위험했다거나 아니면 계단의 경사가 너무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급하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그와 같이 안정성에 하등 결여가 없고 손잡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또 야간인 경우에 물론 계단을 어둡게 관리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경우라면은 이 계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경우에는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에게 그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본인
과실도 있을 텐데요. 그 부인 과실 같은 경우 본인이 주된 과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서 정한 안전 규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개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 그 임으로 변경을 했다거나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어떤 미끄러운 어떤 물건이 그 물질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야간인데 어떤 그 조명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고를 당한 본인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시설의 문제였다면 100% 시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중에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미비가 돼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계단에 대해서 계단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거는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자들의 책임이므로 공유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는데 혹시 그러면 공동 화장실이 아니고 그 개인 노래방 화장실이면 어떻게? 개인 노래방 화장실에는 계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이지만은 계단은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공동으로만 맡겨놓으면은 서로 미루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관리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좀 청결하거나 이런 관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건물의 계단은 공유입니다. 공유 부분이므로 개인이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개별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 책임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계신가요? 그 노래방 거기서 술을 먹고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화장실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진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년 전에 한번 실제 소송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계단을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요구하는 그런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불법적으로 설치된 계단이 아닌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방이니까 아마 야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계단이 조명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두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그 계단에 미끄러운 어떤 물질이 기름이라든지 예컨대 미끄러운 그런 성분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요 화장실은 옛날 건물이라 이렇게 통로가 좁고 아주 45도로 이렇게 가파른데 옛날 그 노래방들은 그런 게 맞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계단이 어떻게 설치되고 그럼에도 그러면 혹시 건물 밖에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건물 밖에 임으로 설치한 계단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지하인데 엄청 그렇다면은요. 아무리 지하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만든 계단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 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허가도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그래도 안전에 필요한 그 경사, 각도를 아마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 계단 발판의 넓이도 그렇고 한 계단 한 계단의 그 간격도 아마 그 안전 기준에는 안전 요건에는 충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옛날에 허가난 그 노래방이나 그 건물이 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알아보십시오. 네, 예, 그런 고맙습니다.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배 분실에 있어서 이제 물건값이 기재가 돼 있다면 근거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또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그 일반인 경우도 사이의 있죠. 택배를 아까 네,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 일반인 사이의 택배일 경우에는 그 종류나 가액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택배를 의뢰할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고 나중에도 이를 특정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파손된 물건의 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으로 인해서 파손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미리 운송장에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나 미리 밝혀지지 않은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서 손해액이 크다 하더라도 이처럼 미리 그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택배 표준 약관에 의해서 보상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50만 원. 예, 그래서 그 일반인 사이의 택배에는 뭐 물론 흔히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그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미리 그 정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귀중품 같은 경우, 비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저는 하천 옆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제 토지의 상당 부분이 유실돼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유실된 저희 토지 부분을 하천으로 편입시켰더라고요. 이 하천관리청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좀 여쭤보고 싶다고요. 예. 네. 그 하천의 정의는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집 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실된 토지에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대홍수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연례적인 현상이고 이에 의해 황폐화되어 그 원상복구가 과도한 비용 등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위 포락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홍수 등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흐른 경우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매년 1회 이상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한 황폐화되었는데 원상복구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 이런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거는 그 포락운이 되었다고 보고 이미 그 토지는 하천으로 되어버렸다. 하천화되었다. 이걸 포락이라고 그럽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포락은 소유권은 상실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소멸됩니다. 또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위로 항상 물이 흐르고 있어 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대장을 작성하는 등 국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인의 개인의 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된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물길이 바뀌었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라 해도 그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판례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포락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권이 상실이 되면은 이거는 하천 대장에 하천 대장을 작성해서 거기에 국유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락 그 자체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상실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물길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사업이 시행되었겠죠. 그러면은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내 땅 뭐 한 5평 10평이 들어갔다. 그럼 그 소유권은 인정받지 이제 못하겠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됐으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그 위법한 어떤 위법 행위로 인해서 그와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천의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화됨으로 인한 어떤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손해배상도 할 수가 다만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이와 같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입은 손해라 하지 않고 어떤 위법 행위가 위법한 가해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토지 수용을 당하거나 그럴 때도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듯이 손실을 입은 토지 소유자는 하천법에 따라 먼저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으로 그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하천관리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법리입니다. 판례입니다. 그럼 어디 상대로 손실? 하천관리청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이 아까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이제 지방하천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또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이와 같이 토지가 그 포락이 돼서 하천으로 편입됐으니까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먼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이거는 안 되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개입이 돼서 생긴 손해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리청과 협의를 하면은 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통은 하천에 완전히 그 포락된 경우뿐만 아니라 하천 부지 아까 여기 하천 구역과 하천 시설이라고도 그랬죠. 하천은 그걸 포함한다고 하천 부지에만 편입돼도 모든 그 개발 행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천 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는 못 해주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손실 있다.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화폐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